충남도의회는 8월 27일부터 제314회 임시회를 열고 일본 경제보복 대응 관련 조례 등 39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9월 2일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에서 일본 경제보복 대응 관련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8월 30일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보조금 지급과 아동복지 정책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9월 2일 농림축산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당부했습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8월 30일 재난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교직원 휴양시설의 원활한 설립 추진을 위해 9월 2일부터 이틀간 신축 후보지를 현장 방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의회 의정활동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주는 충남도의회 의정리포트입니다. 충남도의회는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11일간 제314회 임시회를 열고 일본 경제보복 대응 관련 조례 등 총 39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에 충남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과 친일 관련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등 조례안 24건과 건의안 1건을 심의, 의결했으며 충남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과 실국별 출연 계획안을 비롯해 충남개발공사의 신규 투자 사업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의 적합성도 꼼꼼히 살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9월 2일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에서 충남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과 충남 친일 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등 일본 경제보복 대응 관련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이어 다음 날인 3일에는 미래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내포혁신 플랫폼 건립 특별교부세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위원들은 이날 한영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소관 실국 예산안 조정,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서류 제출, 증인 출석 요구권 등을 심사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위기를 소재, 부품, 장비산업 발전의 기회로 바꾸기 위한 제언도 쏟아냈습니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8월 30일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금 지급 기준 수립과 아동복지 정책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충남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충남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남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이 원안 가결됐습니다. 이어 문화복지위원회는 9월 3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충남 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명확한 예산 편성 기준 마련을 주문했으며 위원들은 이날 소관 실국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마무리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 제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 의결했습니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9월 2일에 열린 농림축산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이날 우리밀을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담은 우리밀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9월 3일에는 제314회 기후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불법 폐기물 다량 방치에 대한 도와 시군의 행정조치 노력 부족을 질타했습니다. 위원들은 이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이용 활성화 조례안과 영농 폐기물 수거 지원 등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하고 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을 의결했습니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8월 30일 재난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증액된 예산안 심사 규모는 총 329억 7,351만 원으로 재난안전실 266억 6,030만 원, 소방본부 63억 1,321만 원입니다. 이어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9월 3일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짚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대책 도모를 위해 천안 풍서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추진 사항과 제방 축제 및 호안, 교량 재가설 등 주요 정비사업 추진 계획을 청취하고 철저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직원 휴양시설의 원활한 설립 추진을 위해 9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신축 후보지를 현장 방문했습니다. 교육위는 첫날 태안영항분교와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 교직원 휴양시설 신축 부지 검토를 시작으로 아미행복교육원, 당진도서관을 찾아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사업 현장을 꼼꼼히 살폈으며 위원들은 교직원 휴양시설 신축과 교육복지시설의 추진, 운영 시 나타날 문제점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철저한 검토와 효율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이튿날에는 공주에 위치한 충남안전수련원과 내포신도시 내 충남연구정보원을 방문해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실질적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4일에 열린 충남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해 14건 4억 7,8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당초 7조 7,517억 원보다 2.34% 증액된 1,811억 원 규모로 정부 추경 사업과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결정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 사업에 초점을 두고 편성됐습니다. 실제로 추경안에는 자동차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시제품 제작 지원과 일본 주력 수출 기업의 제3국 수출 지원 등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이 포함됐으며 시급하지 않거나 과다 계산한 사업에 대해선 과감히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는 8월 28일 예결산 분석 중장기적 운영 방향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유병국 의장과 도의원들을 비롯해 의회 사무처장, 수석 전문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보고서 발표와 질의응답, 토론 순으로 열렸으며 이 연구 용역은 의회 예결산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초 신설된 예산 분석 조직의 중장기 운영 방향과 예산 분석, 비용 추계 기법 등의 모델 정립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이날 발표된 최종 보고서에는 예산 분석 조직과 인력 운용 방향, 예산 분석 제도적 지원 방향, 예결산 분석의 중장기적 로드맵, 도의회 예산 분석 모형과 사례 등이 담겼습니다. 충남도의회는 9월 6일 제31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발전소 및 송전시설 인근 지역 주민 피해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건의안은 전자파를 내뿜는 송전시설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발전소 주변 주민의 합당한 보상과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하는 것이 핵심으로 충남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정당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충남도의회는 8월 30일 수년째 답보 상태인 부여여고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여문화원 강당에서 학생, 학부모, 관계 공무원과 함께하는 부여여고 이전 촉구를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에서 정성배 위원장은 56년이 넘은 학교 건물이 문화재 보전지구라는 이유로 급식실 현대화 사업은커녕 시설 보수도 제때 못해 학생들이 노후된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면서 조속한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관계 공무원들도 부여여고의 조속한 이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충청남도의 핵심 현안과 지역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5분 발언 순서입니다. 충청남도 의회 의원들은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촉구했습니다. 충남도와 교육청은 사각지대 없는 수요자 중심의 초등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처 간, 기관 간 경계를 허물고
민관학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도민의 권리를 찾아드리는 전국 최초의 도민권리 TF팀이 구성이 되면 각종 행정의 결과물들이 도민들에게 훨씬 더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도민들과의 소통도 원활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용 항공기 비행 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 호소 등과 관련된 국민신문고 청원, 건의서 제출 등 도민들이 직접적인 피해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여고도 보전지구 대상지구 확정과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입안되었으나 국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부여요구 이전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은 김좌진 장군의 청살리 대첩 100주년이 기는 해입니다. 장군의 나라사랑 정신을 만방에 알리도록 내년은 청살리 대첩 100주년을 맞아 생가지 성역과 후명학교 복원, 성전 기념 행사와 장군의 업적에 대한 다큐 제작과 김좌진 뮤지컬 등을 충남도 차원에서 예산도 세우고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어 숭고한 독립정신과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계기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책 없는 조기 폐쇄는 보령시의 산업 붕괴를 알리는 시작이 될 것이며 지방 소멸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령시의 심각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미세먼지도 줄이는 대책으로 1, 2호기를 석탄 대신 친환경 연료인 LNG로 전환을 추진하고 이를 올해 수립되는 정부의 제9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월 3천여 건의 외국인 근로자의 상담을 처리하는 충남 외국인 주민 통합 지원 콜센터의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담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과 인력을 추가 편성해야 합니다. 고층 건축물에 대한 자체 소방 설비도 있을 테지만 외부에서의 협업으로 신속한 진압을 하려면 최고 높이 사다리차가 조속히 구입이 돼서 배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층 건축물이 재난에 대비한 대응을 못해 피해가 발생된다면 엄청난 물질적 금전적 손실이 있을 것입니다. 충남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13개소로 이용 가능 정원은 233명인데 비해 서비스 수요자는 약 2,2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 단 10%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의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는 이미지를 더욱 확장시켜 신뢰, 매력, 호감도를 향상시키고 아직 브랜드가 활성화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브랜드 아이템 발굴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필요시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편성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인구 증가하고 있는 만큼 유기동물도 늘고 있어 성숙한 반려 문화를 조성하고 구축하는 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충남의 경우 2014년도 3,709마리였던 유기동물 마리수는 2016년 4,586마리로 증가했고 충청남도에서 제정된 조례들이 우리 도민의 삶과 복리 그리고 필요에 맞는 정책을 잘 실현하기 위해 체계적인 조사와 평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그릇이 음식을 잘 담을 수 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증액하자고 제안합니다. 조례에는 매년 5억 원씩 적립하여 2022년까지 75억 원이 조성 목표입니다. 액수를 대폭 증액하여 교류협력에 실질적으로 대비하자고 제안합니다. 백지문화제는 항상 새로움만 추구하는 일회성 행사로 기획되기보다는 5년, 1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획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과 매뉴얼을 기반으로 축제의 기획과 실질적 진행을 파견 공무원 중심에서 전문 인력이 주도하는 추진 체계로 바꿔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11명의 의원들이 도정 및 교육행정권 등 다양한 현안 사안에 대해 송곳 질의를 했습니다. 국가 4대 암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검진기관이 한 곳도 없는 기초자치단체가 전국에서 3곳이 있고 그중에서 한 곳이 충청남도 내에 있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충청남도의 지원 대책을 묻겠습니다. 먼저 보령 태안간 국도 77호 도로인 연육교의 금년 추석 개통과 해저 터널이 2021년 3월 개통에 대비한 충남에서 제일 큰 섬인
원산도 관광인프라 기반 시설 구축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관광명소로 떠오르는 출렁다리를 보려고 많은 차량이 일시에 붐비다 보니 지방도 619호선 은봉 사거리에서 평촌 상거리 구간은 만성 교통 체증으로 차량 통행이 어려워 이곳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은 영농기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도내 쌀과 곡물에 대한 자체 목표 자급률 또는 적정 자급률은 어떻게 정하고 있으며 달성하고 있는지요? 또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면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요? 심화되는 저출산 고령화 부채 증가 문제 등 문제 극복과 기후변화가 미치는 작물 어족장애 피해 대책 등 우리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종합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합니다. 충남은 현재 중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되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임대료가 조금 인하한 건 맞습니다. 이 자리 빌어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토지 임대료 부분이라든지 매각 부분은 계속 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청남도와 충남교육청의 가장 큰 관심사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부모 부담금 지원에 관한 질문과 지자체 보조금 및 민간 보조금 지원에 관한 질문을 통해 예산 반영에 대한 원칙을 합의하고자 합니다. 지방하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국교천 관리와 더불어 향후 국가하천 승격을 위하여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는 계획과 검토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중교통에 이렇게 운영비가 30% 이상이나 지원을 하고 있고 전체 손실액의 70% 이상을 우리가 도에서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는 도민의 발휘되어 움직이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충청남도가 선도적으로 버스 공영제를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청남도는 그동안 에너지 전환 및 발전소 문제, 즉 석탄 화력 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국가 기반 시설인 송전선로의 악영향에 대한 도차원의 개선 의지와 선화지 주민의 행복 추구권을 도모하기 위해 충청남도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알기 쉬운 의회 용어는 조례 제정, 개정 및 폐지입니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형식으로 충청남도의 조례는 충청남도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할 때에는 발의, 의결, 이송, 공포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만약 도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서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민과 함께하고 공감하는 의정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